이제 두 번째 주제가요. 11월 테이퍼링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뭐 사실 요거는 제가 금요일 날에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죠. 그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재무부에서 11월부터 국채 발행량을 줄인다라는 게 나왔죠. 이게 이제 요게 뭐 완전히 결정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근데 요번에는 이제 원래는 다음 분기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음 분기 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뭐 동결이라 해야 되나요? 양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는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사에 이렇게 나왔네요. 4분기 국채 판매 규모 5년 만에 줄인다. 경제 원조 자금 조달 필요성의 완화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 분기 국채 발행 금액이 변동이 없겠으나 4분기에는 처음으로 축소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런 위협적인 판매의 감소는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언제 MBS 매입을 축소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소위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속도가 더 느려지면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부정적이지만 공급이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미국 국채 발행은 국가가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쭉 증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 테이퍼링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요. 요런 논리입니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지금 QE가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MBS도 있지만은. 근데 국채 매입량이 테이퍼링,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니까는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수가 줄어드니까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테이퍼링에 들어가게 되면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이제 QE가 가지고 올 엄청난 또 이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죠. 근데 그런 여러 부수적인 건 싸그리 다 그냥 제외를 하고 아주 단순하게 봤었을 때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 우리가 따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요런 식의 계산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 2013년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테이퍼링의 개시를 앞두고서 아이고 우리 테이퍼 좀 할 거예요 란 자산 매입 좀 변화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갑자기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서 이제 금리가 한번 팍 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전후로 해가지고서 금리가 튈까봐 매우 이제 민감하게 연준은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즉 국채 매입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발에 맞추어서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요와 공급이 다시 이제 수요가 줄니까 공급도 줄었다. 다시 매치가 돼버렸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요번에 지난주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 감소가 1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야 그러면 11월에 테이퍼링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7월 FOMC,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 했었잖아요. 이제 7월 FOMC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시면은 사실 더 많은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내용을 정말로 딱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coming meetings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고, 요 단어는 실제 2013년도에 연준이 테이퍼링 결정 내리기 두 개 회의 전에 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됐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번 7월에서 두 개 회의를 뒤로 넘기게 되면 11월 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2013년하고 똑같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1월 달에 테이퍼링 개시할 수 있겠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커밍 미팅스가 딱 이제 뭐 아주 그 2회로 그 뭐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2, 3회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3회라고 하면 12월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FOMC에서도 11월 혹은 12월 달에 테이퍼링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만한 아주 강력한 힌트가 나왔는데, 재무부에서도 지금 국채 발행량 11월부터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얘네들이 지금 뭔가 입을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어떤 관계냐. 재무부를 책임지는 옐런, 연준을 책임지는 파월, 이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일단 옐런의 경우에 재무부 장관이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연준 의장이었죠. 파월의 전임자였죠. 그리고 현재의 의장인 제롬 파월하고는요. 과거의 옐런이 부의장, 의장이던 시절에 함께 손발을 맞추었던 사이라는 거죠. 따라서 상호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 기관이 지금 11월을 공통으로 꼬집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게 이제 8월 26일에서 28일 이거든요. 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실제로 지난 FOMC 끝나고서 그 이제 언론 인터뷰 파월 의장이 할 때 나왔었죠, 이게. 블룸버그 TV에 계신 분이 질문을 하셨었죠. 8월에 뭔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라고 했는데 살짝 이제 파월이 정색하면서 그때 얘기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8월은 좀 가능성이 뭔가가 나오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7월 회의까지 이제 어쨌든지 간에 데이터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저 때쯤에 하고 싶단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이에 세상이 되게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막 그렇게 나오면은 아무리 계획을 잡아놨어도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7월에 이때까지 해서 보시면은 인플레는 고공 엔진을 몇 달 연속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는 민간 쪽이 나쁘게 나온 이유로 한번 쇼크를 줬던 이후로 이게 서프라이즈한 숫자를 보여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8월에 들어와가지고서 고용은 봤는데 서프라이즈를 한 번 더 내줬죠. 그것도 이중의 서프라이즈를. 그래서 고용은 다시 증가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 인플레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 숫자가 좀 내려가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좀 내려가는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7월 회의하고 비교해가지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7월 달까지로 봐서는 사실은 테이퍼링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경제 지표들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딱 한 번만 더 나온 지표만 가지고 보고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를 결정을 내리는 거를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1월은 왜 좋냐 하면 11월 3일 날에 결정을 내리면은 8월 초, 9월 초, 10월 초 나오는 거 3번 보고 결정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결 이제 방향성 잡기에 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3분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끝나가고 그럼 사람들 생각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야 이땐 진짜 피크 아웃일 거야. 이런 생각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의 분위기도 사실 11월 3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딱 3달 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실적에 거의 한 90% 가까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의 뭐 한 90% 정도 실적 나온 거를 보고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11월, 12월 정도가 안전한 선택이 되느냐 하면 연준 입장에서 지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8월 대비해서. 그 다음에 실적의 분위기까지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지표들이. 왜 그러냐면은 고용이 이거 앞만 봐도 추가 보조금 때문에 고용이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9월 초면은 모두 종료가 되니까는 아마도 이제 10월에 나오는 지표부터 해서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중고차 지수가 2개월 레깅 하는 거라면
맨하임 인덱스의 이제 중고차 인덱스 지수의 변화를 봤었을 때에는 당장 다음 주 지표부터는 안정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의 경우에 2분기 피크아웃 우려가 많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증가 폭이 2분기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열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만 인라인하게만 나와줘도 걱정을 한 게 덜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이제 정말로 11월에 만약 테이퍼링 결정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도요, 기업 실적이나 인플레나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면 제 생각엔 시장에는 어쨌든 좀 매파적인 뉴스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예상이 제일 빠른 게 11월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청난 외가격에 베팅하는 세력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제외를 하자고요. 저희가 항상 외가격은 뭐 너무 기본 시나리오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12월에서 내년 1분기 정도의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앞당겨진다는 거고, 테이퍼링 자체는 사실은 별게 아닐 수가 있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돈 푸는 걸 줄이는 거지 돈은 계속 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푸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종료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결정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금리 인상의 스케줄도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테이퍼링 결정 시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이만큼 지금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좀 매파적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매파적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임스 블라드 총재 9월에 개시해서 3월에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 예, 지난 월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그 이사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고용이 변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테이퍼링을 빠르게 시작해서 진행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MBS의 경우에는 더 빨리 테이퍼링 하는 것도 찬성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수요일에는 이제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올해 후반부에 later this year에 그 테이퍼링 예상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수요일에 또 로버트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 곧 시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이퍼링이 하고 싶다, 예,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적어놨네요.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를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지난 7월 달이었죠. 7월 달 FOMC에서 Q&A에서 델타 변이에 대해 가지고서 질문이 몇 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 제롬 파월 의장한테요, 인터뷰 자리에서. 근데 애써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제 델타 변이를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아이고 경기가 이러면 다시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버리며, 야 그럼 테이퍼링이 늦춰지네, 금리 인상 늦춰지네, 너네 좀 더 완화적이구나,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데이터 변이는 자꾸 제외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테이퍼링에 이건 영향을 못 줍니다 라는 소리로 전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확실히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선택을 내렸습니다. 일단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요. 이 선택이 맞을지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예.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인 11월 테이퍼링 결정 가능성의 체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